네, 4월 27일 금음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어제 오늘 이런 루머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추적해본 결과 이 소문은 일본의 한 개인 블로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팩트체크팀이 이 블로거와 연락을 해봤는데요. TV에서 위기설을 보고 의견을 적었을 뿐이라고 답해왔습니다. 4월 27일이라는 날짜도 개인의 생각일 뿐이었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한마디로 가짜 뉴스였습니다. 오대영 기자 시작해볼까요? 네. 문제 그 글 한번 보시죠. 상당히 긴데 요점만 정리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북한의 유화적인 문재인 씨가 취임할 가능성이 크다. 사드 배치 철회, 미군의 북한 공격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4월 27일 미군이 공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대선 얘기까지 좀 그럴듯하게 써놨는데 이게 언뜻 보면 언론사 홈페이지 같기도 한데 그냥 블로그라는 거죠. 그렇죠. 저렇게 마크도 있고 한데 네. 저희가 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여러 방식을 통해서 접촉을 시도했는데 어렵사리 트위터를 통해서 문답을 주고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글의 정체가 뭐냐? 4월 27일을 언급한 근거가 있느냐? 이런 질문에요. 일단 이런 인사말로 답이 왔습니다. 재팬 비즈는 개인 블로그입니다. 일본 언론은 4월 중순에서 하순 전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고 썼다는 건데요. 어떤 언론이냐 물었습니다. 네. 대부분의 텔레비전에서 이런 논조로 보도하고 있다. 그쪽에 물어봐라 라고 피했습니다. 즉 취재한 내용 아니고요. 확인한 사항 아닙니다. 그냥 블로그 글이었던 겁니다. 네, 4월 27일 전쟁설이 지금 뭐 주요 뉴스로 떠들썩하게 퍼지고 있는데 여기서 시작됐다는 게 참 허망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글이 한국으로 오고 나서 누가 만들었는지는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습니다만 가짜 정보로 또 각색이 됩니다. 확대됩니다. 일부 극우 성향의 개인 방송이 이걸 여과 없이 내보냈습니다. 비단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설을 키우는데 국내외 언론도 한몫을 했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죠. 네. 중국군 15만 명 북중 접경 지역 집결. 이런 기사 제목 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꽤 있었잖아요. 네, 사실관계 확인했습니다. 이게 출처 중에 하나가요. 일본의 산케이 신문입니다. 산케이는 9일자 보도에서 중국 인터넷상에서 7일 오후부터 인민해방군 부대가 압록강 부근으로 향한다는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록강 부근으로 향했다라고 구체적이긴 한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 정보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대만에서요. 네. 중국 시보라는 매체가 있는데 3일자 보도가 있습니다. 15만 명이 북한 접경 지역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보도 자세히 보시죠. 날짜가 다릅니다. 내용도 다릅니다. 그런데 국내 일부 언론들이 같은 날에 같은 일로 함께 인용을 했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전운이 감도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한 10일자 중국의 외교부 브리핑을 보면 확인이 됩니다. 기자가 이런 질문합니다. 15만 명의 군인이 배치됐는데 맞나? 라고 묻자 답이 당신이 질문한 정보가 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출처를 알 수 없다. 라면서요.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과거 한국의 보도들도 거짓으로 밝혀진 적이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었던 거죠. 네, 그러면 지금 퍼져 있는 전쟁설은 근거가 부족한 루머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지금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감이 높다라는 건 맞는 얘기죠. 하지만 전쟁이 임박했다. 이건 근거가 희박하다. 거의 제로에 가깝다. 군사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당연히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어떤 타격에 대한 경고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타격할 수 있는 전력들을 가져다 놓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신들이 해놓은 선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전쟁은 아니더라도 핵시설만 집중해서 일회성으로 공격을 할 가능성, 이거는 어떻습니까? 네, 칼빈슨 호가 오고 있잖아요. 네. 미국의 주요 무기들이 지금 한국으로 한반도로 집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일회성 공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한 번의 타격으로 끝날까요? 타격하면 반격, 재반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까지 준비가 없으면 아예 일회성 폭격을 시작하기도 어렵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때린 다음에 이걸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도 구비가 돼야 돼요. 한국에서의 억제력이 항모 전단뿐만 아니라 지상군이란 말이에요. 경계가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한국에 미국 민간인이 15만 명 정도가 살고 있잖아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국민 보호에 굉장히 앞장서고 있는 나라인데요. 네. 15만 명의 미국인들의 철수 작전이 시작이 되거든요.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그렇습니다. 미국 공군 기지의 수송기로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 대피가 있고 또 열차를 이용해서 부산까지 가서 부산에서 배 타고 일본 넘어가는 시나리오도 작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작전은 15만 명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징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정황 없습니다. 무엇보다도요. 한국 정부와의 협의 또 한국인이 처하게 될 위기까지 폭넓게 고려가 돼야 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미국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와의 협의 없이는 어떠한 새로운 정책이나 조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